옴을 보시면 기간, 사이간자죠. 그 사이. 그 사이는 귀기괴계, 기묘하고 괴이하다. 그리고 변한 무궁, 그 변환이 끝이 없다. 변화하여 몽매한 헛보이는 이런 것들이 무궁,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다할 궁자죠. 그 사이가 뭘까요? 앞에서 이거 봤었죠. 성격으로 인해서 득패라고 그랬죠. 득패 또는 인패 득성, 이게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자, 이것과 양자 사이는 경우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기간, 사이간자죠. 그 사이에는 기기괴계, 기묘하고 괴이함이 변한, 그 변화하고 헛보이는 거, 즉 변화가 무궁, 끝이 없다. 여기는 경우수가 엄청나게 많다. 어떤 변화가. 그럴 경우는, 자, 유는 우리 한자로 보면 생각할 유자지만 중국어로는 다만, 단지. 그래서 이 사이에는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직역하면 그냥 그 사이인데, 어쨌든 다만 그 이치로서, 어떤 논리로서 또는 이치로서 권형은 뭐죠? 저울줄 다는 거죠. 옛날에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있고 가운데 이렇게 줄이 있고 여기에 저울줄 달죠. 예컨대 여기는 5kg짜리 저울줄 올리고 여기는 어떤 물건을 올리죠.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추면 이 물건이 5kg인 거죠. 그렇죠? 이 형평이 균형이 맞출 때까지 여기다가 막 올리는 거죠. 줄을. 그래서 이게 몇 킬로짜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권형은 저울질하다. 그러니까 저울질하는 것은 양쪽을 다 살피는 거죠. 헤아려 보거나 생각해 보는 거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쪽 사이는 기묘하고 괴이하고 하는 그러한 변화가 무궁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하도 많기 때문에 다만 이치로서 그것을 잘 살펴서 따지고 뭐 균형을 잡고 무게를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수재, 위치, 이수제자잖아요. 그래서 위치하고 있는 바의 딸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제 생각인데, 금묘화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관리, 논리를 살피고, 인시, 때로 인하여서, 때시자니까, 때로 인하여서, 이건 뭐냐면 밑에 대운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대운은 뭐예요? 사주에서 원국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그쵸? 자, 대운은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10년 단위 시간 또는 1년짜리 세운 여러 가지 그런 변화의 운이 오는 거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달화, 변화가 통달하게 되고. 그렇죠? 어떤 화한 것이 통달하게 되고 도달하게 되고 그러죠. 이를 달자, 뭐 통달할 달자니까. 그래서 어떠한 대운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화함에 도달하기도 하고 화하는 것에 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는 말미암을 유자죠. 말미암은다. 다른 기기괴계, 다른 기묘하고 괴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 스스로자 있을죠. 스스로 있게 된다. 뭐가? 일종, 어떤 일종의 지당하고 부력, 변하지 않는 지론, 그러한 이론. 지극히 당연해서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논리가 일종이 스스로 자유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변화가 기묘하고 괴이해서 변화가 무궁무진한데 그럴 때 저울질에서 균형을 살피듯이 그런 것들을 뭘로써 이치로서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 처한 자리라든가 자리에 처해서 이 이치를 보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어떤 것이 변화함에 이르렀는가 안 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른 기묘하고 괴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일종의 지극히 당연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논리가 있게 된다. 그래서 간명자, 명을 보는 사람은 무현, 어지러울 현자죠. 어지럽다. 어지러울 현자 맞죠? 어지러울 현. 그러니까 어지러움이 없을 무자잖아요. 하지 마라.
어지럽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러한 저러한 이론들에 막 넘어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지럽히지 말고 이 무주 주관적이지 않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관적이지 않으니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되고 집이 불화 집착하여서 어떤 이론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에 집착해서 불화 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만 똥꼬집만 피우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뭐야?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 변화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잘 살피고 논리적으로 살펴서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러한 도달의 이치 같은 거를 다 살펴보고 다른 변화 타 기기 교회에 있죠. 다른 변화까지 다 이렇게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스스로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명자는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관적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집착해서 자기 고집만 피우고 변화하지 아니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각들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좀 이게 굉장히 내용이 추상적이라서 좀 제가 의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해석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 2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해석 2는 이것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출처는 각주에 표시를 했습니다. 자, 설하고 병주를 보겠습니다. 인성득패. 자, 요것과 인패득성. 요것은 기례불일. 그 예시가 불일. 하나가 아니다. 자, 이에 들것자죠. 들다. 뭐를? 양조. 두 개의 명조를 들어서, 두 개의 명조를 예시를 들어서, 들겠다. 그 말이죠. 자축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옛날 중국책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글을 써놔가지고 이렇게, 세로적이게 이렇게 써놔가니까 뭐예요? 제가 좌축이잖아요. 얘가 우축이고, 그래서, 이걸로 현대로 바꾸면 이렇게 써나가는 거죠. 밑으로.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 자는 좌측과 같이 이렇게 해석하지만 해석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명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토일주가 5월에 태어났어요. 뜨거운 여름에 5월에 태어났어요. 좀 수가 필요하죠. 근데 다행히 수가 얘가 있네요.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무토, 축토. 자, 비겁이고요. 정사오. 이건 뭐죠? 인성이죠. 비겁과 겁전일 것 같아요. 굉장히 뭐죠? 기토 입장에서는 고집이 세겠죠. 인성과 비겁만 있으니까 다 힘이 되죠. 또 묘는 뭐죠? 목국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버리죠. 그런데 토 이게 지금 개수가 뭐죠? 재성이죠. 재성이고 무토가 겁재고 재성이 있어가지고 재성이 자 인성이죠. 재극인 자 재극인 해야 되는데 인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죠. 또 개수가 뿌리가 없어요. 여기 보면 지지에 뿌리가 없죠. 물론 축토 속에 개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개수가 괜히 이거를 꺼트려다가 더 망가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따라가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또 무게합을 해버리죠. 그럼 이것도 화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 이거 바뀐 걸로 보면 자, 개수가 바뀌어서 뭘로 바뀌냐면 무게합으로 합을 해서 전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전부 생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다? 이거는 기토가 엄청나게 인성과 비겁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기토가 엄청나게 자존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한번 명주를 볼까요? 뭐라고 해석하나? 자, 차. 이것은 남통이라는 거 있나요? 남통 장계직조. 장계직의 명조이다. 남통 장계직의 명조이다. 화염토조. 자, 화가 강하죠. 사오미, 정화 이렇게 강하죠. 무게압, 화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말라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죠. 토가 굉장히 바짝 메말라 있다. 기토니까 메말라 있죠. 여름토니까.
레. 자, 의지할 레자죠. 레. 개수, 자윤. 개수가 수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정말 필요해요. 뜨거운 4, 5 여름에 기토.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 뭐죠? 장마의 반대말 뭐죠? 건조해가지고 어떻게요? 논바닥이 다 거북등처럼 갈라졌어요, 지금. 그렇죠? 개수는 뭐죠? 물은 물인데 뭐예요? 공중에 떠있는 습기 같은 거잖아요. 또는 작은 또랑물. 너무 물이 약해져. 이 개수 하나 가지고 이렇게 뜨겁고 조열한 화가 뜨겁고 토가 조열한 그러한 것을 다 적시기에는 물이 너무 부족하죠. 그렇죠? 이것에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러면 좀 기토가 숨을 쉴 수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무게합이 또 되죠. 무게합이 되면서 화가 뭘로 바뀌어요? 화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전부 화밖에 없어요. 여기 목이 있지만 결국 목성화니까. 그래서 무게일합. 무게가 한 번 합을 해서 거, 재, 위패. 재성을 제거해버린 거죠. 자, 이 거자는 갈 거자도 되지만 여기는 이제 제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성을 없애버렸어요. 재성이 없어져버렸죠. 수가 없어져버렸죠. 날라가 증발되고 없어요. 그러면 기토가 너무 조열해지죠. 위패. 그래서 뭐가 됐다? 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자, 개수가 있어서 촉촉하게 해줬으면 이거는 성이 됐는데, 자, 무게합을 해서, 화로 가면서, 재성이 없었으니까 폐가 됐나요? 이렇게 보면 폐가 되지만, 오히려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자, 그러나, 무게합파. 무게합으로 인하여서 격성, 전황. 그렇죠. 아까 개수가 있을 때는 너무 약해가지고 물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도 없고 토국수 그걸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개수가. 그쵸? 뿌리도 튼튼하지 않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폐격이 됐는데 무게합을 해서 전부 한마음 한뜻으로 누구한테? 오로지 기토한테 한마음 한뜻으로 싹 가버렸어. 쏠려서. 그래서 이건 뭐야? 성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격성 전황. 격이 성격이 되어서 오로지 전자죠. 왕성할 왕, 오로지 왕성하게 되었다. 차, 이것은 임패, 폐격으로 인하여서 득성, 성격으로 인한 것이다. 자, 개수가 무게합을 안 될 때는 폐격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개수가 괜히 어줍지 않게 이 강한 세력하고 맞붙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안 되는데 무게합으로 하면 어때요? 전황, 한쪽으로 그냥 쏠려가 버린 거죠. 자, 기토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불 때죠. 그렇죠? 자, 비겁 있죠? 요것도 무게합이니까 화죠? 자, 요게 뭐죠? 목극도 극을 하죠. 그런데 목생화 화생토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토가 오로지 나만 생겨주는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황에 그런 걸로 가버렸다. 그럴 바에 차라리 어줍지 않게 개수가 전황으로 가게 하는 게 뭐예요? 기토 입장에서는 토죠. 나를 생각하는 거 뭐죠? 생각하는 거는 화죠. 화생토. 전부 화로 가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오로지 전황. 오로지 100%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려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안 생겨요. 그런데 거기 어줍지 않게 좀 도와주는 듯 하면서 갈등 생기게 하면은 이거는 좀 피곤하죠. 그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세력이 약할 때는 그냥 따라가라. 그 말이죠. 따라가라. 자, 그렇게 보시면 이게 성격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개수가 언뜻 보면 개수가 있어서 좀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수가 그냥 자기를 포기하고 무게합으로 해서 그냥 이 전체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게 더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봅니다. 자, 두 번째 명제 보면 임수가 수월이면은 신유술 9월이죠. 가을의 수인데 밑에 자수가 있네요. 자수가 있으니까 임수가 뿌리가 득지를 했기 때문에 왕성하고 자, 등령은 못했죠. 등령은 못했다. 득지는 했다. 그쵸? 득지는 했다. 양음이기 때문에 양인이죠. 그런데 양인은 뭐다? 양인은 너무 드세죠. 뭐가 눌러야 된다? 칠살이 토국수로 눌러야 된다. 무토가 같은 양이니까 제가 칠살이 되죠. 칠살.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눌러주는 게 굉장히 고맙죠. 또는 이 병화는 뭐야? 화생토로 해서
기운이 세져서 이렇게 다 눌러줄 수 있죠. 토국수를. 이렇게 해서 좋게 되면 좋았는데 뭐죠 이거는? 살인격이 된 거죠. 그쵸? 살인격? 살인격이 아니죠. 양인이죠. 살양인. 칠살이 양인을 눌러줘서 격이 성립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토국수 바로 되면 좋은데 금이 이렇게 가서 이거를 생해준다. 그죠? 관인 상생으로 가버렸다. 살인 상생으로 가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없어져 버리고 무토가 어떻게 돼요? 무토가 제 기능을 이쪽으로 관심을 가버리고 요거는 그게 줬는데 그걸 안 하고 있죠. 그럼 뭐죠? 양인이 다시 들뜨게 되죠. 양인이 날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격이 깨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토가 경금을 생해주면서 무토가 양인인 자수를 극을 못 해줘가지고 임수 입장에서는 양익격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화독존 고집불통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건 격이 오히려 깨졌다라고 보는 거죠. 고집불통인 사람은 강제로 나의 고집을 꺾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갖고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월령 7살. 자, 무토가 7살입니다. 7살. 그쵸? 양의 토, 그 다음에 수니까, 수니까 7살이 이게. 지지가 양인이에요. 지지가 양인이면, 자, 이게 양인입니다. 이 지지가 양인이다. 여기는 그러면 7살이 양인을 눌러주기 때 토국수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격이 성격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살인격 성야라. 살인격이 성립이 됐다. 7살이 양인을 눌러주는 그러한 격이 성립된 것이다. 그런데 시간에 경병, 투경, 시간에 경금이 투출되었다. 이게 경금이 투출됐죠. 그래서 편인화살. 편인화살은 뭐예요? 자, 경금은 금생수이기 때문에 편인이죠. 인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토생금으로 기운을 빼버리죠. 7살. 자, 7살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7살은 원래대로 7살은 양인을 이렇게 제압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7살이 여기로 관심을 가버렸어요. 이쪽으로 관심을 갔어요. 인성으로. 그러면 7살이 원래 해야 될 것은 이 양인인 자수를 눌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하게 인성을 생해줘 버리죠. 그렇죠? 인성을 생해줘 버리면 제 역할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 편인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7살의 기운을 화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죠? 변화도 되지만 또 뭐가 된다? 설기도 된다고 그랬어요. 설기. 자, 무슨 소리냐면 자, 토고 여기는 금이죠. 자, 토의 입장에서 보면 금을 토생금으로 생해줬죠. 근데 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토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 빼오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금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편인, 이 입장을 본 거죠. 경금 입장에서 본 거죠. 경금 입장에서는 무토의 기운을 토생금으로 빼오는 거예요. 화살. 여기는 무토가 지금 7살이기 때문에 7살의 기운을 빼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화살은 본이 미사. 화살은, 자, 7살은 흉신이다, 길신이다? 흉신이에요. 그래서 흉신은 뭐예요? 눌러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화살, 7살의 기운을 7살은 나를 난폭하게 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조폭. 그러니까 나를 난폭하게 대하는 사람의 기운을 빼는 것은 본이 원래는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 7살의 기운 빼버리면 뭐가 날뛴다? 자수가 날뛰어요. 그러면 자수가 날뛰면 뭐죠? 양인이 날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양인도 뭐예요? 흉이에요. 흉. 그렇죠? 요거는 7살도 흉이고 흉은 흉대로 이의제라고 했잖아요. 이의제이.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7살은 원래가 아름답지 못한 것이나 그런데 이 살인격에서는 수요 7살 어긴. 자, 무토가 개수 토국수로 자수를 누르듯이 7살이 어근 뭐예요? 누를럭자죠. 누를럭. 양인을 눌러주는 것이 수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일간 입장에서, 임수 입장에서. 그런즉
편인위 합격. 자, 그런데 이 경금, 인성이 이 무토의 기운을 빼가지고 무토가 자수를 눌러주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됨으로써 뭐다? 합격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편인위 합격. 이 편인 경금은 합격이 되었다. 그래서 인성득패. 자, 성격으로 인해서 득패, 패격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핵심. 자, 관은 누구를 극하죠? 관은 누구를 극해요? 나를 극해요. 자, 견딜만 해요. 내가 심각하다고 하면. 내가 강해도 뭐를 못 견뎌요? 칠살. 난폭한? 이거는 뭐예요? 여기 조폭이라고 보시고, 이거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무원이 웬만하면 내가 견딜 수 있죠. 그런데 조폭들이 와서 행동 옮기면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조폭들을 가끔 우리 영화 보면 있죠.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전직 특수부대원 어쩌저쩌 유튜브 보면 있어요. 폭력배 제압하다. 내가 정말 강하다. 뭐죠? 이게 양인이에요. 양인. 내가 양인이면 칠살을 견딜 수 있어요. 서로 맞짱 뜰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칠살의 본래 임무는 뭐다? 원래 칠살은 양인이 없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자, 양인이 없으면 안 좋아요. 두 번째, 양인이 있으면은 좋아요. 왜냐하면 양인과 칠살이 서로 대등하게 맞짱을 뜰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양인이 없으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양인은 뭐예요? 나가 굉장히 최고도로의 자존심이 강한 거죠. 뭔가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짱 뜰 수 있어요. 양인이 없으면 내가 깨갱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상태예요. 양인이 있어서 칠살 있으니까 정말 좋은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처럼 뭐다? 경금이 와가지고 기운을 빼버려요. 자, 우리가 야생마도 기운을 빼서 좋게 말을 만들어버리면 명마가 되죠. 그런데 기운을 너무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인이 현재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무토의 기운을 설기시켜버려요. 화살이라고 했잖아. 화살. 칠살의 기운을 빼버리는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화살을 해버려요. 기운을 빼버려요. 그러면 화살 기운이 약해지죠. 약해가지고 요건 강해요. 그럼 토국수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양인을 눌러줄 수가 없다. 화살 돼버리면 뭐다? 양인을 어떻게 된다? 양인을 컨트롤이 안 된다. 그쵸?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뭐다? 격이 깨진 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성득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